안녕하세요. 특별한 종목 상담의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시장은 중동 리스크에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정말 힘든 시장이었는데요. 상승했던 종목들을 찾기 힘들 정도로 하락한 종목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장일수록 생각나는 그 시간 바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한 종목 상담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저희 특종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번에 491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2034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너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 상담 내용을 리뷰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상담이었죠. 바로 대성에너지입니다. 조범수 매니저가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이 천연가스 관련주, 미국이 천연가스의 수출 비중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천연가스보다 석유 관련주로 좀 넘어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석유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봤더니 장중 22,400원까지 오르면서 1년 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종가 기준으로도 8%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시면 내 종목과 함께 대안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은 화목팀과 함께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화목팀과 제가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또 다시 스티븐 상한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이죠? 이가람 매니저님은 네. 뭐 제가 방송 처음 할 때부터 같이 했었으니까 다시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 이렇게 또 민소 앵커님 오시니까 또 밝은 또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만큼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댓글창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많이 물려있다라고 하잖아요. 소위 물려있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래서 버물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기준 있게 버물리를 발라달라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약 발라주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열심히 준비해서 약 발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면. 알겠습니다. 김은태 매니저님도 함께 화이팅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전화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분께서 기다리고 계신데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고민 중에 있는 종목 알 수 있을까요? 네, 호텔 신라. 네, 호텔 신라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62,391원에 20%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호텔 신라 매수가는 62,391원이고요. 또 비중은 20%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고민이신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이게 사자 말자 내려가지고요. 네. 예, 계속 내려서. 네, 앞으로 주가 전망. 예, 종목을 알겠습니다.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은 더 비중을 태워야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응태 매니저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 분 중에서 어떤 분께 상담받고 싶으십니까? 네, 이가람 매니저님요. 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호텔 신라 앞으로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호텔 신라 사실 주가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라 호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팔고 있는 여름마다 팔고 있는 망고빙수 굉장히 좋아하는데 망고빙수는 굉장히 맛있는데 항상 주가는 맛이 없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최근에 올라왔던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은 얼마 전에 뭐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상당히 많았던 거 거기에 따라서 약간 좀 매수를 하신 거 아닐까라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리포트 내용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뭐 중국인들이 제주도로 입국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인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신라 면세점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주가 한번 올라갔었는데 그다음부터 지수가 조금 깨지기 시작하니까 또 왕창창창 깨집니다. 이게 지금 면세점 같은 경우는 회복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옛날만큼 과연 면세점을 쓸까? 그저 더군다나 달러 원 환율이 높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해외 나갈 때 요즘 면세점을 못 쓰거든요. 왜냐하면 달러가 너무 높아서
지금 그냥 백화점 가서 할인받고 사는 게 더 쌀 정도로 명품을 사더라도 백화점 가서 사는 게 그냥 더 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면세하고 실제 오프라인이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면세점 쪽은 달러 올라가는 거에서 좀 취약하고 거기다가 중국인한테 기대고 있었는데 중국인들의 들어오는 입국도 생각만큼 크지 않고 거기다 들어왔을 때 구매력도 옛날만큼 올라가거든요.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신라 호텔은 밀리고 있고 더군다나 1분기 전망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1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하회할 걸로 지금 현재 좀 약간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없다라고 봤을 때 저는 일주일 안에 6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호텔 신라는 일부 비중을 좀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 안에 6만 원 회복하지 못하면 이 종목은 5만 원대까지도 약간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호텔 신라는 일주일 안에 6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5만 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니까 비중 축소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호텔 신라가 아닌 글로벌 텍스프리를 보게 되면 주가가 반대로 가거든요. 그 이유는 이거는 사후 면세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같이 붙어 있고 중국인뿐만 아니고 실제 외국인이 그냥 입국해서 뭐 다른 오프라인에서 사게 됐을 때 거기에서 들어오는 면세 환급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프랑스 법인까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글로벌 텍스프리는 사후 면세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 결국 옛날 생각 때문에 호텔 신라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또 리포트의 내용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 신라는 좀 아쉽지만 진짜 일주일 안에 6만 원 회복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1분기 발표 앞두고서 5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일주일 안에 6만 원 회복하지 못하면 비중을 절반은 좀 줄여놓고 절반 줄인 종목 현금 가지고서 반도체 쪽이나 뭔가 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이번에 교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가람 매니저의 호텔 신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현재가가 55,700원인데요. 일주일 내로 6만 원 선을 회복하지 못했을 시에 다시 5만 원 선으로 크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 비중을 좀 축소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호텔 신라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시청자분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예. 고민 중에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성화이택네. 네, 성우하이텍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11,000원에 20%. 네, 알겠습니다. 성우하이텍 1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저희 지금 네. 세 분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세 분 중에서 어떤 매니저님께 상담 원하십니까? 조기주 매니저님. 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성우하이텍 관련해서 고민 있다고 하시니까요. 기준 바르게 세워주시죠. 버물리를 발라드리겠습니다. 네. 성화이텍 너무나 좋은 회사고요. 1점 클럽을 찍었었죠. 그러니까 뭐 작년에 이제 이쪽으로 찔렀는데 지금 현재 이제 7천억대에서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엄청나게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이제 대부분이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대부분 10%가 나오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5%가 안 되고 1, 2%또 3% 이내에 있는 회사도 많은데 여기가 지금 작년 매출에 4조의 매출이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2,500억이나 나왔던 회사인데 엊그제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150원 배당. 제가 생각해서는 주주시면 올해 들고 있으면 주총장에 가셔서 배당 좀 많이 하라고 그렇게 지금 1,700억이나 작년에 벌었는데 배당을 안 하고 있다라고 너무 저가 배당을 하고 있는 거고 제 생각에는 여기가 이제 수소부터 시작해서 수소 이제 탱크부터 그다음에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팩 모듈까지도 만들고 있고 라이다 관련해서도 만들고 있고 원적 외선 센서부터 라이다 센서까지 대부분 이제 굉장히 이제 대부분 범퍼 뭐 이런 도어 트림이 아니고 꼭 필요한 지금 현재 이제 새로운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수소 버스가 이제 더 이제 서울시에서도 국가도 더 많이 이제 중국 전기 버스를 대항해서 수소 버스를 더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수혜주기 때문에 성화혜택은 제가 보면 자동차 부품주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몇 안 되는 회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현이화와 더불어 성화이텍 두 회사가 가장 부품사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데 좀 그러니까 주가 부양을 좀 덜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회사에 돈이 많고 지금 현재 PBR도 0.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현재 청산을 하더라도 2만 원에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문을 닫고 주주들하고 이제 배당을 한 다음에 2만 원 이상을 줘야 되는 고배당, 그러니까 엄청나게 핫한 좋은 회사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작년 이후에 1년 동안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저는 올해 중후반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 PBR 관련주가 다시 정부 정책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자율주행 센서라든지 라이다 센서,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모듈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1,000원은 충분히 돌파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이런 종목들이 가다가 기관들이 잘 안 사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뭐 9% 정도 사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추가 매수를 그러니까 이제 많이 사 있으면 좋지만은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이거를 10% 20% 사지 않는다는 거죠. 충분히 이제 저 했고 기관이나 뭐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야 될 텐데 제 생각에는 배당 정책이나 저 PBR 정책이 들어온다면 15,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한 4,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차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우 하이텍 관련해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11,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상담자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HPSP. 네, HPSP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종목인데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47,582원. 네, 지금 포트 내 비중은 몇 %인가요? 20%예요. 네, 20% 현재 HPSP가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매수가는 47,581원 그리고 비중은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지금 김은태 매니저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 이가람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니저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조기준 매니저님이요. 조기준 매니저님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준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HPSP 관련해서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요. 47,581원 그리고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HPSP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김웅태 매니저님이 굉장히 또 전공이신데 제가 아, 혹시 맞아요. 있는데, 김은태 네. 매니저님이에요. 그럼 김웅태 네. 매니저님께 상담 받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름 잘못 적어놨나 봐요. 네, 김웅태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HPSP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시청자님, 저 살짝 섭섭해할 뻔했습니다. 아니, 네, 아무튼 뭐 잘못 적어놨어요.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언제 매수하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거 매수를 언제 하셨나요? 오늘 하셨나요? 아니면 지난 과거에 하셨다가 수익 실현을 못해서 매도를 못하신 건가요? 이게 매수한 날짜가요. 4월 11일. 그러면 최근에 하신 거네요, 그죠? 네네네. 아마 제 무료 방송이나 제 방송을 보셨다라고 하면 아마 이 반도체를 매수를 안 하셨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HPSP가 오늘 이슈가 한번 나왔어요. 왜냐하면 매각설이 나오다 보니까는 장중에 시초가를 4% 띄우고 나서부터 장중에 급등하면서 11%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이 공시가 나오지 않고 이제 아무래도 찌라시라고 하죠. 찌라시가 나오면서 매각설을 부인하면서 동시에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5%, 6%까지 밀려나가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사실 제가 반도체를 지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지난주부터 강조를 해드렸는데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HPSP가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반도체에서도 역시나 대장주로서 HBM 관련돼서도 수혜를 굉장히 많았던 종목이고 최근 들어서 한미반도체가 올라가면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따라갔던 종목들이 HPSP라든지 아니면 이수페타시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시다발적으로 따라갔는데 사실 상장하고 나서부터 상장됐던 가격이 10,000원권부터 지금까지 올라오면 63,000원이면 거의 6배가량 올라왔는데 제가 왜 반도체를 지금 자리에서 조심해야 되냐는 모습을 보였냐면은 지난 4월 달 초반부터 지수가 밀리면서 주도 업종인 반도체가 밀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점에 있는 반도체를 매수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매수해봤자 많아야 10% 20%밖에 수익을 못 낸다. 차라리 그럴 거면은 저점에서 매수해서 30% 40%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오히려 큰 수익을 가져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게 되면은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만 먼저 놓고 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봉 차트인데요. 시세가 대시세로 가기 위해서는 3파동을 일으키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조정 장세가 나오는 게 대부분의 틀의 노름입니다. 최초에 작년도 12월부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차 파동이 작년도 1월 달까지 1차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2차 파동이 작년도 12월까지 한번 나오고 나서부터 올해가 3파동이 가장 많이 올라왔던 시기가 됐다는 거죠. 3파동 이후부터는 N차 파동으로서 나오는 모습인데 이 N차 파동이라는 거는 주가의 조정 장세를 이어지기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당연히 역시나 N차 파동으로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올리는 척하고 내리고 올리는 척하고 내리고 있는 장세예요. 이미 한번 20주선, 21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장세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정받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반등 기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매수하면 안 되는 거고
비중을 20% 정도 실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차라리 5%라든지 10% 정도 실었다라고 하시면은 반등 기미가 보였을 때 추가적인 매수세를 들어와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하면 어떨까라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내일 장세에서 만약에 오늘 뉴욕 증시가 만약에 반등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내일 장에서 반도체 업종들이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근 이번 주 최소 3거래 이상까지는 좀 지켜보시면서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돼서 반등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요. 매수가에서부터 수익을 실현하려고 욕심부리지 마시고 매수가 부근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손절 라인은 뭐 41,000원 정도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저점을 깨지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기 때문에요. 38,000원에 대한 라인업을 잡아놓고 손절가 정확하게 정해놓고 손절을 보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더 내린다고 해서 나는 못 팔겠어 하다가는요. 이게 장기적으로 더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 2차 전지도 그렇고 1년, 2년 동안 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좌가 반토막 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들도 역시나 주도 업종으로 지수 추종 장세로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받으면은 크게 밀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본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37,000원, 38,000원 라인을 손절가를 잡아놓고 내가 손절 보더라도 다른 종목으로서 갈아타면서 수익을 다시 한번 실현시키자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조정을 마무리 짓고 반등세가 보인다면 매수가에 도달했을 때 비중을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또 계속해서 하락한다면 38,000원 이 선을 꼭 지지해 주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서 앞으로 투자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PSP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아까 조기준 매니저님께서 사실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아니 해주셨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네. 당황했고 순간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토스 하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또 반도체 조기준 매니저님 수익도 굉장히 크게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전화는 02-2000번에 4919 그리고 문자는 샵 2034 그리고 너튜브 댓글창으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나온 종목입니다. 칼리님께서 네오셈 관련해서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매수가는 13,838원 그리고 비중은 25%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좀 도와주실까요? 네. 네오셈은 저도 좀 잘 알고 있는 종목이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오셈이 올라왔던 포인트는 아마 아실 것 같고요. CXL이라는 게 이슈화가 되면서 굉장히 큰 포로 올라왔는데 이 종목의 CXL 이슈가 이미 붙기 시작했고 그 전부터 이제 SSD 테스트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왔는데 이 종목이 작년 12월 달에 분명히 4,000원대, 6,000원대였던 종목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는 17,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CXL이라는 게 좀 굉장히 세게 들어왔고 CXL 같은 경우는 네오셈이 올라갔던 이유가 2.0 납품할 거다라는 게 있었고 3.0이 이제 그 다음 버전 나올 건데 지금 2.0은 네오셈이 독점으로 들어갔고요. 3.0 같은 경우는 엑시콘과 네오셈이 지금 경쟁 구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쪽으로 선택받을 거냐는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네오셈은 실적 발표 이전에 실적과 무관하게 먼저 올라왔다라는 거, 그게 일단 CSL 때문에 올라간 거고 지금은 실적 발표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실적보다 먼저 선행해서 올라왔고 실적과 무관한 이슈로 올라간 종목들은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약간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오셈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에 원래 SSD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과거자로 봤을 때도 SSD 테스트 기업이고 고객사로 봤을 때 인텔도 있고 하니스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SSD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 특히나 그 기업용 SSD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SSD와 연관되어져 있는 삼화 전기라든지 이런 소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 맞습니다. 사마기업도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한양 니스텍 이런 종목들 이런 소재와 관련된 기업들은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SSD라는 게 이슈가 이번에 되면서 올라간 거였었고 네오셈도 SSD가 있다라고 하지만 SSD보다는 이전에 CXL로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이슈발은 그닥 못 받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약간 밀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게 만약 밀려 내려간다면 결국은 중요한 위치 때는 이전 저가 자리 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이제 10,000원대 초반 9,000원과 10,000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이 반등을 빠르게 보여줘서 매수가까지 급하게 올라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 자리에서 반등을 주다가 말고 실패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탈될 수 있는 이런 약간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결국은 아래짜리 10,000원과 9,000원과 10,000원 사이에서는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되고 이 반등이 나왔을 때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온다면 이때는 더 가져가기보다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관점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CSL이 약간 모멘텀 붙는 거는 하반기에 모멘텀이 한 번 더 붙을 수는 있습니다. 그때 다시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CXL 쪽으로 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장비 쪽 네오세움 보기보다 실제로 이제 어닝이 올라갈 수 있는 실적이 진짜 찍힐 수 있는 그런 종목 봤을 때는 차라리 CXL 쪽을 보신다면 TAB 같은 종목이 더 안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만약에 CXL 다른 거 보고 싶다면 TAB가 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네오세움만 보겠다라고 하시면 10,000원과 9,000원 사이에서는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되고 이탈 시에는 현금을 조금 확대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오셈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현재가 1,920원인데요.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 반등이 다시 나와주지 않는다면 하락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CX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께서는 이 네오셈보다는 TLB 관련해서 조금 더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입니다. 김웅태 매니저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종목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지금 포트에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네, 매수가는 13,100원, 그리고 비중은 40%나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네,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근데 비중이 40%나 갖고 계셔가지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비중을 조금 더 축소하면 어떨까라고 싶은데, 만약에 금액이 적어서 나는 40%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뭐 물론 들고 가셔도 되는데, 내가 좀 금액이 큰 금액으로 또 운영한다라고 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절반 정도 줄여놓으면 어떨까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설명했듯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들도 자율주행 레벨 4 단계에서 4D 이제 레이더, 이미징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혜를 볼 거라고 봅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는 요거를 꼭 참고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매매 전략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강조드렸지만은 일단은 매물벽이 강한 매물벽이 가지고 있어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도 하지만은요. 유통 물량 자체가 워낙에 또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적은 거래량으로서 충분히 주가를 급등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 최근 들어서 작년도 11월 달부터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부터 이 자리에서 이 15,000원을 강하게 돌파시켜 놓고 신고가 패턴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를 늘렸는데 이 조정받았을 때 국면에 대한 거래량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아마 과거서부터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매집을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직전 라인인 9,960원 만원권을 한번 이탈하고 나서부터 이 자리를 깨지 않고 바닥권을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바닥권 형성하고 나서부터 추세가 전환되는 국면이 전환된다라고 하죠. 국면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더 한번 가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레벨 4에 대한 자율주행 레벨 4에 대한 인기도 나왔지만은 테슬라도 올해부터 8월인가 9월 달부터 아마 로보택시가 로보택시를 공개한다라고 하죠. 그에 대한 이제 이슈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강력하게 한 번 더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니까요. 당연히 홀딩 전략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15,000원만 돌파시켜주면 돼요. 오늘 뭐 14,000원, 14,000원을 딱 찍고 내려왔는데 직전 고점에 나 있는 물량들은 어느 정도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물량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니까요. 큰 걱정하지 마시고 저라면 어차피 바닥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충분히 직전 고점 라인 돌파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주봉 차트도 역시나 보게 되면은 바닥권이죠. 바닥권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추천해드렸고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부담 없이 자리에서 가져가도 되는데 다만 비중이 너무 많다. 비중을 좀 더 축소시키고 가져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레벨 4 그리고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해서 모멘텀도 있는 만큼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15,000원을 돌파할 때까지 홀딩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비중이 40%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까지 더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댓글창에서 받은 종목입니다. 해경문님께서 대덕전자 31,000원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비중은 15%라고 하는데요. 현재가 23,150원입니다. 지금 굉장히 큰 손실 구간에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조기준 매니저님.
이제 뭐 대덕전자는 뭐 기본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핸들링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9%나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연금도 거의 10% 정도 이제 육박하는 물량을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박스권 하단입니다. 그러니까 2만 원 초반이 박스권 하단이고 추가적으로 하락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급락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목표가를 얼마로 볼 거냐 이제 뭐 가격이 31,000원 매수가기 때문에 아마 그게 이제 박스권 상단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장중에 이제 증권사 보고서를 간략하게 한 3개 정도 봤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DDR5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목표가를 봤더니 3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증권사에 하나 더 보면은 신한 대덕전자를 해서 나무 분기보다는 숲을 보자, 연간을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작년에 너무 실적이 안 좋고 200억대로 줄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2,000억대에 나와 있던 회사가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올라오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주식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4분기부터 작년 3분기부터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FPGA라든가 그다음에 DDR5라든가 이제 반도체의 호황이 접어들고 있고 AI 수요가 확실히 반도체를 끌어올릴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거에 2,000억대는 단기간에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000억대만 올라가도 현재 시가총액 충분히 커버하면서 올라갈 거다. 네, 지수가 반등하면 같이 올라갈 거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표가를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3만 원대에서 현금화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증권사에서 35,000원 뭐 올라가면 추가로 올라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덕전자는 너무 잘 안 움직이는 주식이기도 하고 물론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 35,000원도 가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근데 그때 요게 3만 원 가면 다른 종목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현재 매수가를 31,000원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3만 원까지 왔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시고 3만 원에서 종목을 매도 후에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번에 4919, 문자는 샵 2034 그리고 너튜브 댓글창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일진전기요. 일진전기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2350원이고 30%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진전기가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매수가는 2350원, 비중은 30%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저희 화목팀 매니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흥태 매니저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네, 이가람 매니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일진전기 관련해서 코멘트 해주시죠. 일진전기 참 제가 좋아했던 종목입니다. 작년부터 매매 많이 했고 올 초까지도 많이 했고 심지어 유상증자까지 참여를 하면서 매매했던 종목이라서 상당히 잘 알고 있고 지금 이 회사하고 또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까지 많이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종목인 건 맞는데 좀 아쉬운 게 매수가가 높고 그다음에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좀 아쉽다. 이게 지금 비중만 적었어도 사실 뭐 걱정이 없다라는 한마디 하고 저는 끝내면 되는데 지금 비중 자체가 높기 때문에 약간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일단은 제가 차트인데 이건 좀 공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업 보고서를 열어서 잠깐 보게 되면요. 이 기업은 지금 아마 아시는 거는 변압기 쪽으로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변압기보다 지금 매출의 비중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전선 쪽이 조금 더 높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 변압기 쪽은 아직은 매출의 비중이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시장에서 왜 변압기를 보고 있냐면 이 수주 상황 봤을 때 수주의 잔고가 변압기 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특히나 내수보다 원래 이 기업도 해외 쪽보다는 내수 위주의 기업이었다가 해외 쪽에 나가기 시작했고 변압기가 특히나 미국 쪽으로 이제 증가가 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나타났다 보니까 변압기 쪽으로 따라가고 있는 기업이 됩니다. 이 종목은 사실은 대장 종목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원래는 이제 가장 먼저 올라갔던 거는 재룡전기가 좀 많이 올라갔었고요. 소형에서는 재룡전기가 대장이었었고 그 1등주는 HD 현대일렉트릭이 1등주였는데 이러한 흐름을 이제 현대일렉트릭과 재룡전기 흐름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일진이었어요. 근데 일진전기가
문제가 뭐냐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변압기 쪽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증설했다라는 거는 아실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전력이 부족한 이슈 때문에 변압기가 더 많이 쓰일 거다라는 이슈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 자리가 이미 10,000원대부터 2배 이상 올라간 종목인 건데 그 종목을 매수가가 23,000원이라는 거. 너무 고가의 비중을 질러 산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매매의 습관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뭔가 단타로 열어본 거라면 단타로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잘라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밀려 내려가서 고민스러운 것이 아닐까라고 봤을 때 저는 약간 매매 습관에서 첫 번째 문제 됐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 기업적으로 본다면 변압기가 좋아지는 건 맞는데 매출의 인식이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선 같은 경우에 약간 매출이 올라올 텐데 전선의 수주가 증가되고 있는 것들 봤을 때 문제가 변압기 쪽은 마진이 좋은데 전선 쪽,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전선에 대한 마진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선은 하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진 같은 경우도 해외 나가기 위해서 지금 마케팅상 저가 수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마진을 안 남길 정도로 저가 수주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전기 쪽에서 지금 전선 쪽은 좋지 않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전선 쪽보다 변압기 쪽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단가가 높다라는 거, 그다음에 비중이 크다라는 거 지금 이건 대응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줄여라 못 줄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15,000원대까지는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 사이에서 반등은 될 수 있어요. 근데 큰 하락에서의 가장 큰 지지대는 15,000원대에 있는 거니까 15,000원대까지는 기다렸다가 조금 더 장기 놓고 보게 되면 아마 2, 3년 안에 조금 더 올라가면서 주가 위치는 지금 자리가 더 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완전 장기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비중 한번 줄여놓은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좀 바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 종목은 그냥 묻어놓은 상태에서 남은 현금을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면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긴 시점으로 바라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비중이 30%로 조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고 또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일진전기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도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종목 알 수 있을까요? 네, 제일전기공업이요. 네, 제일전기공업 지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2,000원에 10%요. 네, 12,000원의 비중은 10%라고 하는데 혹시 제일전기공업 지금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점이 어떤 거예요? 아, 오늘 조금 팔고 조금 남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야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10% 비중, 좀 비중을 덜어낸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떨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저희 지금 조기준 매니저, 이가람 매니저, 김흥터 매니저 있는데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가람 매니저입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이요. 네네. 방금 상담을 하셨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으셨나 봅니다. 그러면 제일전기공업 관련해서 어떻게 리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가람 지금 매니저님? 제가 지금 너무 열변차 했더니 네.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저보다는 이제 김은태 매니저님께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으신데 괜찮으시다면은 김은태 네, 네. 매니저님께서 보시는 게 더 네, 좋을 것 좋아요. 같습니다. 네, 저희 또 김은태 매니저님께서 상승을 위해서 빨간 색깔 네. 넥타이를 하고 계시거든요. 상승의 힘을 불러 일으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다들 시청자분들께서 저를 회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오늘 좀 매도하셔서 수익을 챙기셨다고요? 네. 아주 칭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고요. 제가 왜 잘했냐고 하냐면은 사실 제일전기공업이 후발주로서 전력 설비, 전압기, 변압기, 후속주로서 가장 뒤늦게 올라간 종목이고 그 후발주에 또 후발주로 본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스마트 종목, 광명전기 이런 종목이었는데 오늘 앞서 우리 이가람 매니저께서 설명했던 일진전기, 제일전기, 삼화전기, 일렉트론이 전부 다 오늘 조정 장세를 보였죠. 마찬가지로 후발주로서 오늘 역시나 조정 장세를 보였던 모습입니다. 그래도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도 12,000원에 대해서 매수가 위에서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약수익권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여주고요. 일단은 이 제일전기공업 제가 사실
이 제일전기공업은 단타성 위주에 대한 매매가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까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조금 의아한 종목이기도 해요. 일단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가장 매출 구조로 가장 많이 오는 게 배선기구, 차단기, 뭐 스마트 분전반 이런 것들인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주요 목적을 본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AI용 데이터 센터가 수요가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해서 전력 수요가 증가될 거다라고 보는데 그 증가되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모멘텀은 전기가 들어가는 공급이거든요. 전기가 들어가는 공급 에너지가 가장 필요한 건데 과연 시장에서 이런 콘센트까지 분전하는 배전반까지도 이런 수혜를 받을까라고 했을 때 그냥 시장에서는 관련 업종이라고 하면은 수급이 들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을 받아내고자 하는 습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차익 실현 못하면 차단기, 과연 차단기까지도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이슈가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 분전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가정용에서 쓰는 제품들이 많고 사용하더라도 스마트 분전반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공급 아파트라든지 대형 빌라라든지 이런 다가정 가구에서 쓰던가 아니면 사업용으로서 공장 단지에서 쓰는 거 용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이런 모습에서 이런 모습으로 수요를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했을 때 처음에 의구심이 들고요. 차트 흐름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작년 7월 달부터 한번 급등하고 나서부터 긴 조정을 받았죠. 조정받고 나서부터 최근 들어서 최대 거래량 뽑으면서 아마 단기적으로서 장중에 한 20%, 30% 상한가 들어가면서 차익 실현 분명히 매물대가 나왔다라고 봅니다.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요. 똑같이 흘러갈 거예요, 아마. 작년하고도 비슷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윗꼬리를 되게 길게 달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변 차이 없이 윗꼬리를 길게 달고 조정 장세가 한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한 번 더 급등할 가능성은 크겠지만은 먼저 대장주 위주로 보세요. 제일전기라든지 일진전기라든지 LG LX 일렉트로닉이라든지 삼화전기, 현대 HD 현대 일렉트로닉이 조정 장세가 나오면은 반드시 후속주, 후발주, 중소형 종목들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은 차라리 전량 다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놓고 차라리 다시 한번 조정받았을 때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거나 종목을 갈아타는 걸로 좀 권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자리에서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전량 다 매도하고 현금 확보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걸로 좀 권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전기공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현재 약수익권에 계신데 이 부분은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또 이게 조정 장세, 윗꼬리를 달고 조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까지 왔을 때 어느 정도 털어내시고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 보셔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 댓글에서 나온 종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에이징랜드 암성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현재 매수가 74,420원이라고 합니다. 현재가가 56,200원인데 비중은 또 30%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주가 전망과 함께 비중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말씀해 주시죠. 비중이 좀만 작다면 추가 매수를 권해드릴 텐데 비중이 30%면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까지 샀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중 30% 어떤 개인이 이제 어떤 할 때 50% 100%도 사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세 종목 정도 30% 정도는 분할하시고 세 종목 30% 사시고 10% 현금 가지고 계시면서 매매하시길 권해드리겠고요. 다행인 거는 지금 현재 이제 많이 7만 원대에서 사갖고 지금 조정을 많이 나왔지만 에이징랜드는 지금 현재 이제 TSMC에서 지진이 나면서 이제 공장을 잠깐 멈췄다 그런 이슈가 있었고 외국인들이 10%까지 사다가 지금 현재 9%를 거의 8%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외국인들이 거의 100만 주, 70만 주를 팔면서 빠져나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들어올 거다. 글로벌하게 TSMC라든지 ARM의 공식 파트너 우리나라에 유일하고요. 글로벌하게 8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TSMC가 그 파운드리 수주 관련해서 세계 점유율 53%입니다. 삼성전자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제가 봤을 때도 에이징랜드는 디자인하우스 중에 다시 제가 1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여기에 이제 뉴로모픽 관련해서 2019년부터 이 회사는 기술 개발 완료를 한 회사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각광을 받은 칩넷 서로 이제 다이를 붙여서 HBM 붙여서 더 고사양의 반도체 관련 AI 반도체를 만들 때 쓰는 게 칩넷 기술인데 여기가 국책과제 사업으로 해서 칩넷 기술 냉각 시스템까지도 개발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지금 현재 10나노 이하부터 시작해서 3나노까지 반도체 설계를 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고 지금은 이제 팹리스 관련주들이 가온칩스라든가 자람 테크놀로지 많이 올라왔지만 제 생각에는 세 번째로 이제 두 번째가 세 번째 1조 클럽을 달성할 수 있는 회사가 에이징랜드다 생각하고요. 지금 포트에 갖고 있고 저는 현재가에서 적극 매수 관점이시고 뭐 7만 원 넘어가면 조금 비중 더시고 한 10% 정도만 10만 원까지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징랜드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가 56,200원인데요. 7만 원을 돌파하는지 이 여부를 체크해 보시고 비중은 한 10% 정도로 줄여봐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문자로 온 종목입니다. 포스코 DX 매수가는 53,700원, 비중은 무려 4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가 42,200원으로 굉장히 크게 손실 중에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전략 어떻게 돼야 될지 이가람 매니저님 도와주시죠. 포스코 DX는 진짜 어려운 종목입니다. 작년까지는 엄청난 기대감 줬다가 이제 올해는 이제 1년 내내 거의 뭐 4개월 동안 빠지고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모멘텀이 과연 많을까? 과연 이 자리에서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미 작년에 저가로부터 올라왔던 폭을 보게 되면 거의 뭐 7배가 올라온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과연 더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매수를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사 안에서 이제 자동화 관련된 것들을 다 담당할 걸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뭐 이슈거리는 굉장히 좋은데 그동안 올라왔던 이유를 보게 되면 수급적인 모멘텀을 갖다 붙이면서 올라왔었고 포스코 그룹사에서 그다음에 또 좋은 모멘텀이 붙다 보니까 올라왔었는데 더 이상의 수급적인 모멘텀이 없는 종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갔던 동력이 약간 없다라고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이슈거래가 붙긴 하지만은 이슈 그 이상의 실적으로 뭔가 좀 증명이 되지 않으면 사실 포스코 그룹사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약간 하락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요. 지금 4만 원대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는 있습니다. 그 아래로 보게 되면 이제 더 내려갔을 때 38,000원대 자리가 또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이 38,000원과 4만 원대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이탈로 간다. 라고 하게 되면 3만 원대까지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 점점점 지금 고가가 내려오거든요. 고가들이 지금 지켜지지 못하고 자꾸 내려온다라는 거. 그러다가 4만 원 이탈시켜서 만약에 38,000원까지 이탈되게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 물량이 좀 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물량 관련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이 종목은 좀 비중이 조금 있지만 저는 4만 원과 38,000원이 깨진다면 과감하게 현금을 좀 많이 늘려놓고 그때 나온 현금을 가지고서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결국 옛날 종목이 아닌 새로운 종목들, 새로운 이슈거리는 종목을 오히려 베팅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에게 포스코 DX 관련해서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현재 매수가는 53,700원이고 또 42,200원 현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중은 40%였는데요. 포스코 DX 지금 4만 원을 깨면 또 38,000원까지 내려가고 38,000원이 깨지면 또 3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면서 포스코 DX 앞으로 전략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